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경제 뉴스 채널 리얼리즘 이제 시작합니다. 완벽한 불법이다. 사실상 불법 국가이다. 만약 물리적으로 장악한다면 후회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에게 보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주도권을 위한 분투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맞받아치며 전 세계가 긴장감 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 해당 지역인 동남아시아는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고래 싸움에 이득을 보는 국가도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권리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기존에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명백하게 재확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인근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자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급파해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며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한층 격화된 미중 갈등이 이제는 남중국해로 확대된 양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그들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남아시아 동맹국가 파트너들이 국제법하의 권리 및 의무와 일치되게 그들의 연안 자원을 지킬 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필리핀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보로 암초, 스프레틀리 군도, 미스피치 암초, 세컨드 토마스 모레토, 베트남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벵가드 뱅크, 말레이시아와 분쟁 중인 루코니아 모레토, 제임스 모레토, 브루나이와 벌이고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 분쟁, 인도네시아와 벌이고 있는 나투나 제도 등 구체적인 지역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중국의 권리 주장을 불법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운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지 4주년 즈음에 나왔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운 구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에 U자 형태로 배열한 9개의 선으로 구단선을 이으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합니다. 상식적으로만 봐도 중국의 이러한 주장을 납득할 만한 국가는 없습니다. 해당 앞바다를 소유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합리적인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난데없이 중국이 역사를 운운하며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럼 고구려 역사의 만주 땅부터 반환하고 말하지 말입니다. 참나. 무튼 미국은 연일 함정을 보내며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4일 미국은 남중국해에 미 해군 7함대를 보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관계자는 이날 이지스 구축함 랠프 존스함이 중국이 군사화를 강행하고 있는 스플래트리 군도, 중국명 난사 군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랠프 존슨 함은 미국이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 2척과 함께 실시한 군사훈련에도 참여했습니다. 7함대는 성명에서 일부 국가가 국제법상 권한을 넘어선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미국은 모두에게 보장된 바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외교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였는데요. 미국이 14일 남중국해에 대한 강압적 활동에 연루된 중국 간부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중국도 필사적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에이디즈 설정을 추진하고 파라셀과 스플래트리 제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실효적 지배를 굳히는 조치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중국군이 남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협 그리고 중인도 국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미국과 중국 양국군 간 충돌 위험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중국 군용기가 대만 인근 공역에서 공중구비 중이던 미군 공중구비기와 P-3C 대잠 초계기에 가까이 접근하는 도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었다는 대만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사실일 경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양국 군함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구축함 DK-T5는 남중국해 내 게이브 남추 인근에서 중국 구축함 란저우호와 41m 앞까지 근접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1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11개 트위터를 올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비판한 폼페이오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먼저 중국이 남중국해 주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구단선에 관해
중국 정부가 1948년 공포한 공식 남중국 해 지도에 구단선을 표시했다. 이 지도는 역대 정권에 의해 원용됐지만 어떤 국가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는 행동이 일본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어 중국인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한 것은 2000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 주권과 관련 권리는 유구한 역사 과정에서 확립되고 역사와 법적 기초 위에서 굳건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추닝 대변인은 약탈성의 세계관을 가진 것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수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도 첨단 군함을 보내 무력을 과시하며 남중국해 영내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독립주권 국가로서 가학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세계 초강대국의 싸움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은 것은 미국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 국가인 미국은 우방국인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영국 정부가 자국 내 모든 통신사들의 화웨이 제품을 2027년까지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한적 허용이라는 기존 방침을 깨고 전면 퇴출을 선언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3일 리버 다우든 영국 미디어 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영국 통신 사업자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웨이 5G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모든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철거해 다른 장비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의무사항이 법으로 제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우든 장관은 그 이후로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의 제조품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영국 5G 네트워크 내 화웨이 장비 존재에 대한 안보평가를 크게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지정학적 무역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영국의 결정은 미국이 화웨이 컴퓨터 칩에 부과한 새 규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영국은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핵심 부분 접근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화웨이를 5G 통신망 장비의 공급자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의 추가 제재로 화웨이 사업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면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을 계기로 안보 우려가 있는 중국 기술을 배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했습니다. 이에 영국뿐 아니라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화웨이 장비를 자국 5G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영국 정부의 정책 변경에 화웨이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화웨이는 영국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보다는 재고를 촉구하는 유감 표명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이는 그동안 큰소리 떵떵 치던 미국에 대한 화웨이의 입장과 대비됩니다. 화웨이가 영국에 큰소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영국을 잃게 되면 유럽을 잃고 유럽을 잃으면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이 강도 높은 체제에 사실상 캐나다, 일본 등 진출이 막힌 화웨이는 유럽을 버팀목으로 삼아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었는데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많은 돈을 영국 5G 사업에 쏟아부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0억 파운드, 약 3조 원을 쏟아부었고 최근에는 케임브리지 인근에 4억 파운드, 약 5,900억 규모의 연구개발 R&D 센터 건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퍼진 세계 국가들의 반화웨이 정책들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호재를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실제로 다우든 장관은 화웨이 퇴출과 함께 삼성전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화웨이를 대체하기 위해 삼성과 같은 새로운 공급 업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영국의 5G 구축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김우준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9일 영국 카원위원회에 참석, 삼성이 영국 5G 통신망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14일 조지 유스티스 영국 환경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휴대폰을 쓰겠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이 마음에 든다 라며 바로 삼성전자 휴대폰이다, 나는 항상 삼성전자 제품만 써왔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영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한국 통신사 SK와 KT를 언급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오늘 영국이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5G 시대 대서양 연안국의 안보를 비롯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국가안보, 나아가 자유세계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많은 국가들이 화웨이를 금지하고 있고 한국의 SK와 KT와 같은 깨끗한 통신사들과 다른 업체들도 그들의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잠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호재 가운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6G도 확실한 선점에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4일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 관련 백서를 공개하며 6G에서는 최대 전송 속도 1000Gbps, 무선 지연 시간 100마이크로초로 5G 대비 속도는 50배 빨라지고 무선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다양한 면에서 획기적 성능 개선이 예상됩니다. 6G는 내년부터 개념 및 기술 요구 사항 논의를 시작으로 표준화가 착수되고 이르면 2028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가 2030년 본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성영 삼성 리서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장은 현재 5G 상용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동 통신 기술의 한 세대가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6G 준비가 절대 이르지 않다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근간으로 6G 기술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향후 산학 연관 협력을 통해 6G 글로벌 표준화와 기술 개발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Realism conclusion. 중국이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영유권 분쟁은 사실 중국의 역사 왜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은 주변의 작은 국가들이 중국의 고대 국가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여 그 나라를 시조부터 뿌리채 중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역사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역사인 고구려 발해를 동북공정으로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죠. 근래에는 고구려에 이어 백제까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분쟁 또한 중국의 이러한 동남공정 및 해양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나라의 입장으로는 완전 눈뜨고 코베어가는 것이죠. 중국의 이러한 왜곡과 억지 주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고 공공연하게 반중국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발생지인 중국은 근원지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아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중국이 장악하고 있던 제조업 및 IT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다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선박, 통신,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국민의식 수준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으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여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구독자님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